네,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타이틀 좀 바꿀게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방송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시간 자체는 줄어서 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방송 시간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내용이 부실해지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마리오 밑줄님 스폰서 후원 스폰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 XRPD에 아는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건 정말 좋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할 수가 없고 정말 핵심만 딱딱 알고 싶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힘들다. 방송을 다 볼 수도 없고 이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정리를 해놓고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해서 핵심 내용만 딱딱딱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그런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한 20-30분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것만 적당한 시간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드시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멤버십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 얘기들을 들어서 제가 가장 좋은 쪽,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이나 얘기를 주세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인데 소중한 금액 후원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한테 혼났어요. 혼났어. 되게 웃겨요 얘네들. 제가 그동안에 노란 딱지도 붙고 자꾸 막 알림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항의 메일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만 되게 정중하게 표현은 했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설정을 잘못하신 게 아니냐. 우리의 가이드라인, 그 유튜브 채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만든 그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유튜버께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훈육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니 근데 그 멤버십 기존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갖고 멤버십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감사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그 느낌이 더 강렬하게 드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5,000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5,000원이면 한 달에 5,000원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폰서 후원 스폰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000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다음으로 인류의 종착점은 월드 클래스였어. 네, 감사합니다 대빈님. 어쨌든 5,000원이든 뭐가 됐던 간에 뭐 2,000원을 후원 주셨던 5,000원 줬던 땅 파서 나오는 돈은 절대 아니잖아요. 김영애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김영애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전부터 1년 넘게 저한테 후원 주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여기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혜택 아닌 혜택들을 이제 챙겨드리게 될 수 있게 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무심했구나. 제가 뭔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뭔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분들도 저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뭔가 정보를 얻어가시는 데 있어서 막힘은 없도록 제가 적절한 선에서 조절을 할게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심을 하고 바꾼 거라 특별히 이제 멤버십 아닌 분들한테도 뭔가 너무 제약을 당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되실 부분들은 많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댓글로도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 있고 제가 그걸 체크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라이브에서 얼마든지 채팅할 수 있던 거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그 제뚜님이 말씀 주신 거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을 주시니까. 자, 채팅창을 닫아놓고 있었네. 자, 요 부분. 요 부분 일단 말씀을 주셔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아까 보신 것처럼 BSN, 블록체인 베이스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달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CBDC를 쓸 네트워크일 텐데요. 이거를 다음 주에 이제 배포를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에 따르면 4월 25일에 본인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런치를 하겠다는 거죠. 서비스 게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런치는 여러분들 실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게시를 하겠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뚜님이 말씀 주신 거는 XIP를 쓸까요 안 쓸까요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이들의 이 블록체인 플랫폼 런치를 해서 이거를 서비스 게시하려는 그 목적,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CBDC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목적, 이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목적에는 요게 고려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CBDC이기 때문에. 보통 CBDC는 예전에 설명드릴 때 CBDC의 장점 같은 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산원장이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기존의 현금으로 된, 종이돈으로 된 이거를 쓰는 것보다 CBDC를 썼을 때 디지털에다가 분산원장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했죠? 트래킹이 됩니다. 추적이 다 돼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로 하려고 한다?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국민들까지 쓰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BDC를 쓰는 중국 국민들, 인민이라고 보통 부르니까 인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민들도 이제 중국 중앙은행에 추적을 당할 수 있겠죠. 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추적이고, 좋게 표현하면 케어를 받을 수 있겠죠. 아,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국내에 발행한 것들이 여기에 가 있구나, 돈이 저기에 묶여 있구나, 돈이 잘 흐르지 않네, 이런 것들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통화 정책,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어서 쓰는 거겠죠. 일단 CBDC도 도메스틱입니다. 국내용입니다. 해외에 쓸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해외에 쓸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훌세일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CBDC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해야만 국제적으로 CBDC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신 거는 XIP는 그 안에, 내용 안에 고려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변화를 시켜줘야죠. 중국에 의한 변화 말고 외부에 의한 변화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설명하는 사이에 또 말씀 주신 것도 한번 볼까요? 1차 매도 가격이요? 저는 그게 없어요. 지금 블루님이 1차 매도 가격 질문 주셨는데 없습니다. 매도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영상으로도 많이 답변 드렸던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요? 매도 가격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사가 외환시장과 동일한 모델로 XI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세틀먼트의 형태가 바로 브릿지 커런시인데, ODL을 얘기하는 거죠. ODL 또는 실제적인 브릿지, ODL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건데,
그 볼륨이 오름에 따라서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나서 수요가 생기고 더욱 유동성이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 환경에서 XRP 가치도 실제적으로 리프사가 설계한 그림대로 상승하는지를 실제로 발생한 일로 현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확인이 돼서 실제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그 얘기는 OD의 볼륨이 오르면 가치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은 계속 이어서 그 상황을 살펴가면서 언제쯤 파는 게 이득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진행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 그걸로 답변이 가능할 거고요. 이오스와 이더리움도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관련 기사가 있는 건가요? 자, 주신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창이 넘어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BS에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4월 25일 출시하는데 이더리움과 이오스도 연관이 있다는데 쉽게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기사 출처가 있는지 그런 얘기의 출처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지금 제가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게 이오스, 이더리움 이런 것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타 등등 다 포함하겠습니다. XRP도 포함시킬까요? 여기 XRP 포함해서 다 기타 등등 해보겠습니다. 자, CBDC 네트워크인데 특정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오스나 이더리움으로 명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져다 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스폰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ERC 형태로 토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다 CBDC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오스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오스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그 여부를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토큰 발행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CBDC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오스 덱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 아래 뭐 제가 아는 거로는 이런 거 들은 적 있거든요. 이오스 IO라던가 뭐 기타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발행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XRP도 IOU 형태로 토큰 같은 거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거 그리고 기타 등등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들 대부분이 토큰 형태로 CBDC를 발행할 수 있겠죠. 중국이든 중국이 아니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승현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만약에 한국중앙은행 예를 들까요? 중국 중앙은행보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더 가깝게 체감되는 거는 한국중앙은행이겠죠. 자, 한국중앙은행이 이오스에다가 토큰 형태로 CBDC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중지불 보장이 됩니까? 이오스, 이더리움, 비트코인 전부 다 누군가 특정인들이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노답이 생깁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개발자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당장 벌어진 일을 뭔가 굉장히 깔끔하게 누가 주도권을 갖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실제로 이중지불이나 해킹 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했죠? 롤백을 시켰어요, 막. 그러니까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들이 있어요. 거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한 거래가 있는데 요 시점에 해킹이나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제로 롤백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쪼개진 경우였죠. 그게 바로 오늘날 존재하는 ETC. 그리고 이거 말고도 비트코인도 하드포크 돼갖고 비트코인 캐시,
되게 많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골드, 비골이라고 부르나요? BTG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중국 정부 또는 한국중앙은행이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에다 만들어 버렸을 때 이런 문제 발생하면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도권을 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드리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같은 이슈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괜히 이거 CBDC 발행하고 문제를 만들까? 네, 포인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도 얘기를 하죠. 네. 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한국중앙은행 금융결제망 같은 거는 퍼블릭입니까? 그 네트워크가? 아니죠. 한국중앙은행이 허락한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만 그 네트워크에 액세스 가능하도록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아까 얘기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XRP, 기타 등등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CBDC를 구현을 해버린다. 아까 1번 문제 말고도 2번 문제가 발생하죠. 퍼블릭이라서 뭐가 되죠? 조회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중앙은행, 지금은 예를 든 거 한국중앙은행이니까 한국중앙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중앙은행만 본인들의 CBDC가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본인만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자체, 이 블록체인 자체는 퍼블릭이라 너도 나도 누구든 세계에 있는 누구가 됐던 간에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CBDC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다 조회가 돼요. 이거 되게 큰 문제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지금 CBDC가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CBDC가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발행되고 흘러가는지가 다 노출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깊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중앙은행이 얘기는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따로 만들어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본인들이 자가적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요. 직접이란 표현 뺍시다. 용역으로 맡길 수도 있으니까. 따로 만들어요. 자체 제작을 해요. 근데 이 제작 간에도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뭐가 가능하죠? 실제로 지금 DLT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중앙은행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쿼럼 이거는 어디가 만든 거죠? JP모건인데 이거는 기반 기술이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그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쿼럼이라고 커스터마이징 한 겁니다. JP모건이. 지금 이걸로 지금 DLT 실험을 하는 중앙은행도 있어요. 이거라던가 또는 뭐 XRP 같은 경우는 없어요. XRP 오픈소스를 써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겠다고 실험을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중앙은행 중에. 뭐 이 앞으로 뭐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요. 이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오스도 오픈소스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픈소스라면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오스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다릅니다. 별도의 네트워크예요. 프라이빗 된. 근본만 똑같을 뿐이지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중앙은행이 실제로 그 가능성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오스, 비트코인, XRP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있겠죠. 여기에다가도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에다 구축을 해두고 다른 네트워크 간에 뭔가 교류, 서로 블록체인 간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토큰 이동, 가치 이동을 위해서 여기다도 토큰 발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중앙은행 문서에서 그 가능성 언급했고요.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자, 여기 또 설명을 했고, 자, 아이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채팅창이 많이 넘어갔네요. 거꾸로 따라가야 되네. 자, 또 질문 나왔던 게, 프로토콜을 통합할 예정이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요? 그 기사 한번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통합한다는 게 그 의미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관련해서 설명했던 거 질문 내용이라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주시님이 이런 얘기 주셨는데 BSN의 이오스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오스 이더리움 프로토콜 통합.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실제로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풀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케이스별로. 통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소스,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쓰는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나 뭐 기타 등등 그 방식 면에서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그대로 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안에 토큰 발행을 하겠다 별도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관련된 기사나 출처를 보고 좀 보면서 제가 그 내용을 토대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에 절대 막 혹하시면 안 돼요. 이오스 이더리움 통합? 네. 내용도 모르고 이거 갖다 선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야, 이오스 이더리움 무조건 떡상이다. 대박, 초대박. 근데 나중에 확인하면 빈깡통이죠, 대부분은.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진짜로 중국 CBDC 네트워크 또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떻게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출처가 확인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좀 더 보강 설명을 드릴게요. 노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노드도 지원한다? 거기에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기판이죠. 이게 먹히는 게 진짜 사기판이에요. 자, 일단은 감자바오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니에 따르면 현재 BSN은 중국 외부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7월에 국제 베타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더리움과 이오스 노드도 지원할 예정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제가 이오스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뭔지 이오스에 대해 관심을 두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추정할 때 XRP의 밸리데이터나 또는 리플로드 서버, 즉 뭘 얘기하냐면 트랜잭션을 기록한 역할, 여기가 기록한 역할이죠. 그리고 밸리데이터는 컨센서스죠.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트랜잭션, 이 거래가 밸리드한지 뭔가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이런 것들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오스 노드라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을 얘기하면 이 내용은 중국에서 이 노드로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뭐 보강된 기사, 더 정확하게 뭐 중국 정부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출처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약간 끼룩끼룩님이 좋은 얘기 주셨는데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외통수예요. 왜냐면은 자, 중국 정부가 저기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데 뭐 지분 증명을 쓰고 있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나중에 바꾼다는데 아직은 안 바꿨고 아직도 그거죠. POW죠. 채굴이죠. 어쨌든 중국이 여기든 여기든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데 왜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드리블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갖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해서 만약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본인의 지분이 많아야겠죠. 예, POW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나중에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시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시파워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중국 정부가 정부발로 해시파워를 늘려갖고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을 점령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탈중화가 어디 가요? 지금도 탈중화 안 돼 있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래버리면은 예, 이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죠. 도대체 왜 존재하는 블록체인인가? 예, 본인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중국 정부 말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그래서 중국 정부처럼 뭐 어디에 참여하겠다 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예,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국이 역시나 뜨끈뜨끈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네요. 예, 당장 다음 주에 뭔가를 뚜껑을 깐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마무리를 짓고 김석규님 석희우 김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네,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업체가 해외 주식에 상장되었다고요? 어떤 업체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서. 어떤 업체인가요? 자, 어쨌든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2시간 하던 거를 시간을 압축시켰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이제 멤버분들을 위해서 또 녹화 방송 하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쭉 내일 소식과 함께 Q&A 시간 이어가고요. 지금 방송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프사 커뮤니케이션 팀과 대화 나눈 원본 메일 공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그 영상과 그리고 리플렛 멤버 한국에 8개다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오늘 내일 해갖고 정리해서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은 유튜버한테 혼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영상이 좋아요도 많이 눌려야지 그게 본인들 뭐라 해야 될까요? 유튜브 프로세스 로직상 뭐 알림도 가고 이런데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고 느껴지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내일 소식들 이어나가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바.